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문장처럼 들리지만 정작 그걸 삶에 적용하는 일은 언제나 어려워요. 저는 힐러로 살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고 감정을 안전하게 들어주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먼저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치유라는 단어를 쉽게 말해요. 하지만 치유는 누군가를 앉혀놓고 예쁜 말로 설득하거나 좋은 말 몇 마디 건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치유는 행동이 아니라 상태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 몸에서 올라오는 뜨거움, 두근거림, 막막함, 어디에도 닿지 못해 둥둥 떠다니는 슬픔들. 그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그걸 그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무시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너무 무서웠거든요. 감정은 저에게 폭식이라는 형태로 찾아왔고 몸의 통증, 두드러기, 눈물, 떨림으로 표현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감정에 집착하지 마. 행동하면 감정은 따라와. 먹는 걸로 감정을 해결하지 마. 그냥 운동해.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감정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 먼저 치유해야 한다는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혀버렸어요. 사람들은 감정은 그냥 훅 올라오는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감정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흔적이에요. 과거의 경험이 남긴 흔적, 제가 직면하지 못했던 순간들의 압축 파일 같은 거예요. 모든 감정은 어디선가 갑자기 오는 것이라기보다 몸과 마음에 남아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미뤄둔 질문, 제가 외면한 장면, 제가 꾹 참아서 말하지 못했던 말, 감당하지 못해 묻어두었던 진짜 나. 감정 식사가 저에게 필요한 이유도 같아요. 음식을 핑계로 감정이 올라와요. 억눌러져 있던 감정이 음식과 함께 드러나요. 폭식은 사실 감정을 덮기 위한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긴급한 처방이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먹는 걸로 해결하지 마. 너가 약해서 그래. 그 말에 저는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살기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감정은 생각국치기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느끼고 인정하고 흘려보내야 조금씩 가벼워져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 감정은 틀린 게 아니야. 그냥 나를 느끼게 해주는 신호일 뿐이야. 힐러라는 길은 이상하게도 남의 상처보다 내 상처를 먼저 마주하게 하는 길이에요. 누군가의 슬픔을 들으면 제 안에 오래 숨겨져 있던 슬픔이 깨어나요. 누군가의 분노를 들으면 제 안에 묻혀있던 분노가 같이 반응해요. 힐러가 된다는 건 제가 사람을 고쳐주는 수리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상대가 비춰지는 거울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흐려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울에는 상대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제가 가진 상처와 왜곡만 비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저는 힐러가 아니라 상처를 그대로 복사해서 나르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제 영혼은 이 진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계속 멈춰 세웠던 것 같아요. 폭식, 두드러기, 떨림, 무기력, 이 모든 건 저에게 보내는 신호였어요. 멈춰. 지금은 다른 사람 말고 너부터 봐야 해. 세상은 말해요. 멈추면 실패라고, 쉬면 게으르다고, 내 감정을 챙기면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걸 두려워하게 돼요. 그냥 계속 뛰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치유는 달리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는 사람에게 시작돼요. 저는 멈추는 동안 너무 불안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나가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그 멈춤이야말로 저를 가장 많이 살려줬어요. 멈추면 비로소 들려요. 멈추면 그제야 보여요. 멈추면 비로소 느껴져요. 그리고 멈춰야 드디어 저 자신을 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감정은 질주하는 사람은 끝까지 따라잡지 못해요. 감정은 느리고 섬세해서 제가 쉴 때, 틈이 생길 때 그제야 저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멈추는 걸 해피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용기.
내가 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부터 치유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지금 상황 때문일까? 아니면 예전의 나에게서 다시 올라온 걸까? 두 번째, 나는 지금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까? 사람들의 시선일까? 아니면 내가 나를 버릴까봐 두려운 걸까?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잃을까봐 겁나는 걸까? 사실은 실제로 잃게 되는 것보다 상상 속에서 잃을까봐 더 무서운 건 아닐까? 네 번째,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남들이 나를 대하듯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진 않을까? 다섯 번째,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걸까? 치유는 나는 아직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그 순간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은 행동이 아니에요. 감정은 언어예요. 울음은 감정의 언어예요. 먹는 것도 감정의 언어예요. 몸의 떨림, 두근거림, 막막함, 그 모든 게 감정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행동하면 감정은 따라와.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삶은 정반대였어요. 감정이 해결되기 전까지 어떤 행동도 오래 유지되지 않았어요. 운동, 식단, 계획, 공부 다 잠깐 반짝였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감정의 언어를 다시 배워야 해. 그 언어를 무시하면 너는 계속 제자리에서 돌 수밖에 없어. 그 순간부터 저는 감정을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기로 했어요. 감정은 나를 망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구하려고 온 메신저라고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저를 먼저 치유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감정의 첫 느낌 인정하기. 아, 지금 올라오는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많아요. 평가 말고 그냥 인정만 하기. 두 번째, 감정 식사. 음식을 조용히 먹으면서 내 안에서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요. 폭식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이 먼저예요. 세 번째, 사소한 슬픔도 흘려보내기. 이 정도 가지고 외우러가 아니라 아, 이만큼도 슬펐구나 라고 말해주기. 슬픔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느꼈는지 아니면 막았는지 그게 중요해요. 네 번째, 몸의 반응을 억누르지 않기. 두드러기, 떨림, 두근거림, 무기력, 이걸 고장이라고 보지 않기로 해요. 몸이 감정을 배출하는 방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 지금 정화 중이구나. 이렇게 이름 붙여보려고 해요. 다섯 번째, 나에게 하는 말 바꾸기. 왜 이래 또 대신 아, 너 힘들었구나. 이 한마디만 바꿔도 몸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여섯 번째, 힐러로서의 태도 정리하기. 힐러는 감정을 없애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안전하게 느끼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제 감정을 안전하게 느껴봐야 해요. 일곱 번째, 나만의 리듬이 회복하기. 저는 남들과 속도가 달라요. 남들의 방식, 남들의 템포에 맞추려 할수록 더 아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리듬을 다시 찾으려고 해요.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게 제 속도라면 그게 답이니까요. 치유는 어느 날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은 알아요. 내가 나를 먼저 치유해야 그 다음에 누군가의 손을 진짜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으려고 해요. 남의 기준으로 저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보내는 메시지를 듣고 그 감정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려고 해요. 그게 바로 나 먼저 치유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 저에게 가진 진짜 의미예요. 저는 힐러예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치유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저를 먼저 사랑할 거예요. 저를 먼저 이해할 거예요. 저를 먼저 치유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저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가요. 당신도 분명히 괜찮아질 수 있어요. 당신보다 먼저 치유되어야 할 건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에요.